안녕하세요. 김하영 변호사입니다. 제가 한 20, 30대 때까지만 해도 도대체 40대, 50대에도 사랑이 가능한가? 진짜 40대에 진짜 인간이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그걸 낯간지럽게. 남편은 가족이잖아요. 가족과 어떻게 그냥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지만 이제 제가 40대가 되고 이제 50대를 바라보고 있고 이때가 되면 어떻게 보면 더 불타는 나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더 불타는 우리의 40, 50대 불륜. 왜 많은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륜이 제일 많은 이유가 남자분이건 여자분이건 되게 솔직하게 물어봐요. 근데 이제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솔직하게 말해주는 케이스가 좀 적은데 남성분들은 진짜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왜냐면 저도 되게 솔직하게 물어보거든요. 왜냐면 저는 변호사니까 여쭤보겠다. 어디서 만나셨냐?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관계를 가지시냐? 이렇게 물어보면 처음엔 좀 약간 부끄러워하시다가 결국에는 이제 사실대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굉장히 빠르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불륜을 했던 그 이제 배경이 있어요, 항상. 남성분들의 제일 큰 이유는 외로움인 것 같아요. 정말 외롭다고 많이 얘기를 하세요. 일단은 이제 부인이 밥을 잘 안 주고 눈도 잘 안 마주쳐주고 얘기도 잘 안 한대요. 근데 여자친구는 얘기도 잘 해주고 막 음식을 싸와서 주고 그게 뭐 사온 건지 직접 한 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일단 싸왔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싸주고 그리고 챙겨주고 그리고 우리 눈도 마주치면서 대화도 해주고 집에 가면 본체만치 안 돼요. 일단 모든 것은 다 아이들 중심. 나는 없다. 근데 나는 맨날 이렇게 돈 벌어다 주고 하는데 나를 위한 반찬이나 뭐 이런 건 없고 남자분들이 되게 단순해서 의식주의에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딱 눈앞에 보이는 거. 밥을 차려줬는데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없는 거. 밥을 안 차려주는 거. 왔는데 인사를 안 해주는 거. 사실 근데 그거는 엄청난 수고로움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데서 외로움을 굉장히 많이 느껴서 집에 갈 낙이 없었다. 밖이 더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어지는 거 대화 단절은 당연한 거죠.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나가고 남자분들은 남자분대로 나가고 그래서 밖에서 노는데 남자들끼리만 놀면 아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친구들도 부르고 그리고 이제 그런 모임에 나가면 아무래도 이제 뭐 그런 운동을 하던 뭐 배드민턴을 하던 등산을 하던 뭘 하던 간에 다 이제 남녀가 섞여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데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하면 이제 공통된 화제가 있잖아요. 해당 운동에 대한 화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동창회.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20, 30대들이 연애를 왜 안 하나요? 여유가 없잖아요. 마음의 여유도 없고 물질적 여유도 없어요. 왜냐면 시급은 최저시급인데 지출할 때 너무 많잖아요. 집, 그다음에 교통비, 그다음에 밥 사 먹어야 되죠. 더더욱 여유가 없잖아요. 근데 40, 50대는 어때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죠. 그러니까 뭐 등산이든 뭐 골프든 배드민턴이든 취미 활동이나 외부 활동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게 또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로 드라이브 뭐도 나가고 그다음에 같이 뭐 골프도 가고 짝을 지어서 해외여행도 막 가시고 경제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40, 50대는 어떻게 보면 가정이 무너지기에도 굉장히 쉬운 때인 것 같아요. 인간은 별게 없어요. 엄청 단순해요. 특히 남성분들은 진짜 단순해서 얘기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이 단순함에 대해서. 나이가 들면 더 단순해져요. 이게 나이가 들면 애하고 똑같다고 하잖아요. 이거 하나를 나한테 줬으면 좋겠는데 안 주면 그게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러면 그 반작용으로 집 밖을 나가서 그거 해주는 여자가 조금만 이렇게 잘해줘도 금방 넘어가는 거죠. 그게 뭐 김태희랑 살아도 전원주랑 바람 핀다고 하잖아요. 제가 볼 때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타입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이제 소송 진행 중인데 그 상간녀를 만나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원하는 바를 가지고 있어요. 집에서 해주지 않는 거를 이 여성분이 해줘요. 예를 들면 외로웠다고 하는 분한테는 못생겼지만 따뜻해요. 그런 걸 잘 챙겨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잘 챙겨주는 여성분인 것 같긴 한데 특히 잘 챙겨줘요. 그리고 이 남성분이 너무 그때 불쌍했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챙겨주고 이제 도시락 2개 싸오고 이렇게 되면서 연애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족한 면을 채워주는 것. 그래서 외모나 뭐 다른 게 지금 현재 와이프나 현재 배우자보다 부족해도 바람이 날 수 있는 거죠. 자, 네, 이제 뻔한 얘기. 40, 50대가 이혼했을 때 이제 재산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바람을 피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이혼할 때는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재산 분할할 대상이 많고 그러면은 분할해줄 대상도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정 경제에 타격을 줘요. 왜냐면 아파트가 한 25억짜리인데 그러면 재산 분할 해주려면 이제 나머지 재산이 25억이 있어서 집 하나 25억 이렇게 나눠 가지거나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많지는 않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재산 분할 상당액이 수억대에 이르게 되면은 한 번에 분할해주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재산 분할 비율은 한 50대 정도 되면 거의 5대5라고 보셔야 되니까, 그래서 재산 분할 비율이 높아져서 이런 경우 쟁점이 많이 되고, 다만 이제 이런 경우에는 한쪽에서 정말 무일푼에서 수십억까지 일구신 분들도 있지만, 보통은 그런 경우에 한쪽의 기여도가 높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돈을 잘 벌었다던가 아니면 여성분이 뭐가 많았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기여도에서 조금씩 차이를 두려고 많이 싸웁니다. 어떤 재산 형성에 누가 기여도를 했는지. 그래서 기여도 형성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첨예하게 많이 싸우고, 기여도가 5%만 돼도 재산 분할 액수가 확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 점에 대해서 가장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하게 됩니다. 40대는 아직 아이가 어려요. 아직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오히려 예전에 30대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사실 지금 40대는. 그래서 외도가 있으면 그냥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지 못하고. 그래서 이혼을 하기 전에 미리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케이스가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는데 지금 바로 이혼 선언을 한다, 이런 경우보다는 알게 되면 일단 변호사를 먼저 찾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 위자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지, 혹은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해야 유리한지를 먼저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배우자에게 뭐 너 바람 폈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혼 절차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준비 과정이 좀 더 길어요. 제 경험상 일단 50대 정도 되면 한 번에 외도로 갈라서는 경우는 저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대하고 50대는 좀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아요. 50대는 이제 자녀가 대학을 가거나 이제 성인이 된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결이 40, 50대를 묶으면은 조금 결이 다를 수 있는데, 50, 60대라고 하면 생각보다 질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간녀, 상간남을 혼내주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크세요. 그래서 실제로 찾아가는 횟수가 훨씬 많습니다. 젊은 친구들보다. 그래서 바람의 증거를 직접 수집해 오세요. 이제 30, 40대는 그 외도한 상대방, 간통 상대방을, 상간녀를 어떻게 찾아요? 직접 얘기를 안 해본 사례가 훨씬 많아요. 근데 50, 60대는요, 여자를 직접 찾아갑니다. 등산 동호회예요? 등산 동호회 찾아갑니다. 직접 찾아가서 야, 김치 싸대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지? 너 바람 났지? 어떻게 해주디? 잘해주디? 막 이러면서 그걸 녹음을 적나라하게 다 오세요. 그것도 듣는 재미가 또 쏠쏠하죠.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 뭐 했어? 이런 거를 진짜 적나라하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뭐 해줬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뭐 안 해줬다고 하면서 피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네가 관리를 잘했어야지 이러면서 되묻는 간 큰 상간자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부딪혀서 그렇게 해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같이 살아온 세월이 긴 만큼 그 질투도 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투, 이런 어떤 분노, 이런 애증을 또 서면에 녹아내는 게 저희 변호사의 역할이죠. 그래서 얘기를 다 들어드리고 적절하게 다 표현을 해드리고,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지도 얘기를 해드리고, 그러니까 그게 결과에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여기서 한을 푸시는 거죠. 제가 한을 풀어드리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한과 서름을 말을 하지 않으면 계속 화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그걸 서면에다가 다 써드립니다. 쟁점이 아니지만. 왜냐면 한 줄로 써도 될 거를 10줄로 이 마음을 다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혼소송에서는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다. 오늘은 이제 40대의 불륜, 그리고 50대의 불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결혼도 그렇고 연애도 그렇고 아랫도리가 너무 자유로워가지고 막 그냥 어디서나 막 불륜을 하고 다닌다. 그거는 사실 막을 수 없죠. 그거는 하는 일도 못 막는 거니까 그걸 막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이 꼴은 못 봐주겠다, 그러면 이혼할 것인지, 사실은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가끔 이혼을 하기 싫은데 남자가 바람을 피웠다, 남편한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냐, 이런 경우 많이 말씀을 하세요. 남편이 예를 들어서 뭐 잘못을 하면 평소에 뭐 물건도 사주고 막 돈도 주신대요. 그러면 이제 바람을 폈을 때도 이것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냐? 안 됩니다. 위자료는 부부 사이에서는 이혼을 전제로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하고 청구하시던지, 아니면 그냥 평소처럼 그렇게 뭐 보석을 받으시든지,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요. 이 밖에도 이제 다른 재미있는 사례나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